1장 도시를 떠나는 날 낙원이 펼쳐질 줄 알았다. 저는 오연숙입니다. 62세까지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도시의 마지막 새벽이었어요. 고층 아파트 27층 거실에서 박스들 사이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진이와 딸 주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젠 좀 쉬자. 그동안 수고 많았잖아. 성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37년 동안 살던 곳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겠어. 시골 공기 마시고 텃밭도 가꾸고 얼마나 좋아. 성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하면서 쌓인 피로감 때문인지 귀촌에 대한 열망이 대단했어요. 차에 짐을 싣고 떠나는 길, 라디오에서 귀촌 붐에 관한 뉴스가 나오더군요.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내려간다더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저 유행은 아니겠지. 우리에겐 진정한 새 시작이겠지.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몇십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그런데 집주인 고영희 할머니가 나타나자마자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그 집 조심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물어보려 했는데 할머니는 벌써 돌아서서 가시더군요. 저는 성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성진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시골 어른들이 그런 거 있잖아. 신경 쓰지 마. 집은 30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마당엔 커다란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뒤편으론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심하라니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성진이는 벌써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을회관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농업 관련 정보도 얻어와야지. 저는 그런 성진이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남편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2장 마당의 나무 밑에서 들려온 낮은 신음소리. 이사 온 지 사흘째 저는 텃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무리하면 안 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배나무 아래쪽을 파고 있는데 삽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처음엔 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파내서 열어보니 깜짝 놀랐어요. 안에 누군가의 오래된 일기장과 반지가 들어있더군요. 일기장은 비에 젖어서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몇 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섭이가 또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섭이는 왜 자꾸 나를... 지섭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더군요. 반지는 여성용 같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이전에 여기 살던 사람이 묻어둔 건가? 저녁에 성진이가 돌아왔을 때 얘기해봤습니다. 여보, 이상한 걸 찾았어요. 상자를 보여주니 성진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이런 건 그냥 두는 게 좋겠어. 남의 사생활이잖아. 하지만 지섭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마을 사람 아닐까요? 성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참견하지 마. 시골에선 조용히 사는 게 좋아. 이상했습니다. 평소 성진이라면 호기심을 보였을 텐데 왜 이렇게 무관심한 걸까요? 다음 날 마을 슈퍼에 갔을 때 지섭이라는 사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윤지섭 씨 말씀이세요? 우리 마을에서 농사 제일 잘 짓는 분이에요. 저는 용기를 내서 더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저희 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거든요. 아주머니 얼굴이 급변했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 다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쯤 됐을 때 집 어딘가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어요. 여보, 들었어요? 성진이를 깨웠는데 성진이는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예민해졌나 봐. 시골은 소리가 다 들리잖아. 하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어요. 여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소리였죠. 그 후로 며칠 밤 같은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만 들리는 소리였어요. 잠장, 남편의 외출, 그리고 감춰졌던 이웃의 시선. 한 달이 지나면서 성진이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 세미나라고 하면서 마을회관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나가시는 거예요? 응, 지섭 씨가 농업 기술 알려준다고 해서. 윤지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일기장의 지섭이가 바로 이 사람인가? 성진이가 나간 후 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37년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 있으니 외로웠어요.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슈퍼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군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고영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남편 지섭이랑 많이 다니더라. 네, 농업 배우러 다니는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농업이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정말 농업만 배우러 다니는 걸까요? 며칠 후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텃밭에서 성진이와 윤지섭이 뭔가를 파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조용히 속삭이면서 작은 가방을 땅에 묻고 있었어요.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묻는 걸까요? 왜 이런 시간에 몰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성진이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니 더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나가셨던 거예요? 아니야, 집에서 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성진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모르는 면이 있었나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저를 보면 수근거리다가 입을 다물곤 했어요. 뭔가 저에 대해 아는 게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을까요? 고영희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마을엔 비밀이 많거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장, 숨겨진 금고, 그리고 이혼 통보. 성진이가 또 외출한 어느 오후 저는 창고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온 지 2달이 됐는데도 정리가 덜 된 곳이 많았거든요. 창고 뒤쪽 벽을 닦고 있는데 벽지가 일부 들떠 있더군요. 궁금해서 살짝 들춰보니 작은 철제 금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전 집주인이 숨겨둔 건가? 금고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열쇠를 어디서 구할까 하다가 성진이 서랍을 뒤져봤습니다. 평소 성진이가 작은 열쇠들을 모아두는 서랍이 있거든요. 여러 열쇠를 시도해보니 하나가 맞았어요. 금고가 열렸을 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에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돈다발과 함께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명의 변경 서류, 토지 계약서,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통장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죠? 성진이가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 충격이었어요. 저희 이름으로 된 토지들이 여러 군데 있더군요. 제가 전혀 모르는 곳의 땅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그때 딸 주희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려 했어요. 이런 일은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주인은 아이 우는 소리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녁 늦게 성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여보, 창고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성진이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뭘 발견했는데? 금고요. 안에 돈도 있고 서류들도. 성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견수가, 우린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미안해. 다 준비해뒀어. 성진이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다 작성되어 있었고 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귀촌도, 이 집도,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날 밤 성진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37년 부부가 하루아침에 남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장 윤지섭의 과거와 마을의 검은 진실. 성진이가 떠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윤지섭을 찾아갔습니다. 그 일기장을 들고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섭은 일기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걸 어디서 찾았습니까? 저희 집 배나무 아래서요. 당신 이름이 계속 나오던데 설명해 주세요. 지섭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 집에서 사라졌어요. 동생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사라졌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출로 처리됐죠. 지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동생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일기장이 동생 거예요. 동생이 마지막에 쓴 일기일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성진이가 알고 있었던 거네요. 지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남편은 그때 이 지역 감사관이었어요. 사건 조사를 담당했죠. 감사관이요? 성진이가 감사관이었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성진이가 일반 공무원인 줄만 알았거든요. 사건을 덮었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그때 고영희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다 얘기하고 있구나. 할머니는 무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 원래부터 저주받았어. 감춘다고 해서 잊히는 게 아니야. 할머니, 정확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혜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있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당신 남편이 왜 그 집을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지.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야.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7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제가 발견한 금고도 아마 그때 받은 돈일 거야. 입막음용으로 말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진이의 갑작스러운 귀촌,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6장, 남겨진 여자, 다시 일어선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나이에 혼자서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62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마을 부녀회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부녀회장님이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떠났어요.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부녀회 여성분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셨어요. 혼자 사는 법, 간단한 농사 짓는 법,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딸 주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희야, 엄마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 아빠와 이혼했단다. 놀라지 말고 시간 될 때 한번 내려와 줘. 일주일 후 주희가 손자 준호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주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지혜의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그건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거든요. 엄마 혼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야. 하지만 곧 도시로 돌아갈 거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간호사 경력을 살려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것, 작은 전세방을 구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주희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정기 검진도 받으러 다니고 새로 이사할 동네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웃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식탁에 셋이 앉아 밥을 먹는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길은 자꾸 창밖 배나무로 향했어요. 그 아래 다시 묻어둔 일기장, 지혜의 마지막 흔적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떤 진실은 끝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에요.